5차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둘러싸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불발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과 각서들을 발동시키는 독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3일 400만 명을 넘긴 뒤로 불과 16일 만에 100만 명이 불어났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1명은 백신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해도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코로나19 핫스팟 지역에서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자가 격리를 강제하기 위해서 체크포인트 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인이 5,800명에 달해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식과 세금 문제에 대한 불만이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오늘 오후 4시 기준 미 전역의 코로나19 누적 확진자는 어제보다 3만 816명 늘어난 523만 260명, 사망자는 318명이 늘어 16만 5,935명입니다. 이 가운데 뉴욕의 확진자는 398명이 늘어 45만 830명, 사망자는 7명이 늘어난 3만 2,847명, 뉴저지의 확진자는 138명이 늘어나 19만 441명, 사망자는 3명이 늘어 15,94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5차 코로나19 경기 부양책을 둘러싸고 여전히 공화당과 민주당 간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협상도 불발된 상태인데요. 이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의 승인이 필요 없는 행정명령과 각서들을 발동시키는 독자 행동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 경기 부양안을 두고 공화당과 민주당의 협상이 결렬되자 독자 행동에 나서고 행정명령과 각서들을 발동시켰습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9일 4가지 문건에 서명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추가 실업수당 $400 지급 연장과 급여세 유예, 학자금 융자 상환 유예,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 등으로 앞에 3가지는 각서이고 세입자 강제 퇴거 중단은 행정명령입니다. 추가 실업수당의 경우 주당 $400 중 $300는 연방정부가, 나머지 $100는 주정부가 부담한다는 방침이지만 주정부들이 이런 대통령의 명령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아직 불확실합니다. 급여세의 경우는 연봉 $10만 미만 소득자를 대상으로 규정했는데 유예기간은 올해 말까지입니다. 학자금 융자 상환도 올해 말까지 유예하고 연방자금을 빌린 세입자의 퇴거를 동결하도록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뉴저지주 배드민스터에 있는 자신의 리조트에서 위와 같은 조치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국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이번 조치는 의회를 제치고 행정권을 발동했다는 점에서 논란을 부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각서 등 행정조치 발동에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은 대통령의 조치가 실행 불가능한 허상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발이 나왔습니다. 의회 전문 매체 더 힐에 따르면 9일 민주당 고위급 인사들은 주요 매체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에서 협상 중인 사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것에 대해 적법성과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일제히 지적했습니다. 민주당 소속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는 허상이라고 비난하며 사실상 실행조차 불가능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 헌법상 연방 예산을 쓰기 위해서는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절차를 모두 무시했다고 지적하면서 아예 법안이 없고 어떤 합의에도 이르지 못한 상황은 이것 중 어떤 것도 이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도 ABC 뉴스에 출연해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 및 각서 등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또 공화당에서도 일부 반발이 제기됐습니다. 벤 세스 공화당 상원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처가 헌법적 오물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백악관 관계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가 적법하다며 적극 옹호하고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지난 23일 400만 명을 넘긴 뒤로 불과 16일 만에 100만 명이 불어난 겁니다.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8일 연방 및 주정부 등의 데이터를 근거로 자체 분석한 결과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500만 명을 넘어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확진자 수는 첫 사망자가 보고된 지 약 3개월이 지난 4월 28일 100만 명을 돌파하더니 그로부터 약 한 달 반 만인 6월 10일에 200만 명이 넘었고 한 달도 채 못 되는 7월 7일에 300만 명이 넘었습니다. 3주 뒤인 23일에는 400만 명이 넘어 확산 속도가 갈수록 빨라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 400만 명에서 100만 명이 불어나는 데는 불과 16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통계 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520만 3,622명, 사망자 수는 총 16만 5,657명입니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미국에서는 하루 평균 약 72만 명이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는 지난 7월 16일 7만 5,697명으로 정점을 찍었다가 현재는 주당 하루 평균 5만 4천 명 선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주당 하루 평균 사망자 수는 약 1,000명 선입니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주 동안 미국에서는 코로나19에 감염된 미성년자가 10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전체 감염자의 8.8% 수준인데요. 지난 4월에 미성년자 감염 비율이 2% 정도였던 걸 감안하면 무려 4배가 넘게 급증했습니다. 일부 학교들이 대면 수업을 재개한 것이 그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습니다. 9일 뉴욕타임즈와 워싱턴 포스트에 따르면 미국 소아과 학회와 어린이 병원연합은 지난달 마지막 2주 동안 미국에서 코로나19 양성 반응을 보인 어린이가 9만 7천 명 이상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분석 대상 자료의 대부분은 어린이를 19세 미만으로 정의했습니다. 이런 수치는 지난 3월 이후 미 전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전체 미성년자 수의 4분의 1이 넘습니다. 보고서는 49개 주와 워싱턴 DC, 푸에르토리코, 괌의 데이터를 분석했는데 여기에서 빠진 텍사스까지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코로나19 대유행이 시작된 이후 지난달 30일까지 미국 미성년자 발병 사례는 33만 8,982건입니다. 전체 감염자의 8.8%로 상대적으로 적지만 지난 4월 14일까지 미성년자 감염자 비율은 전체의 2%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크게 늘어난 수치입니다. 10명 중 7명은 남부와 서부주에서 보고됐고 특히 애리조나는 지난달 30일 기준 미성년자 10만 명당 1,000명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비율로 확산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렇게 어린이 감염자가 급증한 것은 일부 학교가 다시 대면 수업을 재개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세가 심각한데도 불구하고 한 설문조사에서 미국인 3명 중 1명은 백신이 무료로 제공된다고 해도 접종을 하지 않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자가 백신을 맞겠다고 대답한 비율이 높았고 연령별로는 20대와 65세 이상 순으로 비율이 높았습니다. 7일 미국 여론조사 업체 갤럽은 지난달 20일부터 지난 2일까지 18세 이상 남녀 7,632명에게 식품의약국 인증을 받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지금 당장 무료로 맞을 수 있다면 백신 접종을 받는데 동의하겠냐고 물은 결과 응답자의 35%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65%는 동의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갤럽은 특히 지지 정당에 따라 백신을 맞겠다고 동의한 응답자의 비율이 상이하게 나타났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민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의 81%가 백신 접종에 동의하겠다고 답한 반면 지지 정당이 없는 응답자 중에서는 59%가 공화당 지지 응답자 중에서는 절반이 채 안 되는 47%만 백신 접종을 맞겠다고 응답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백신 접종 의향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18세에서 29세 응답자의 76%가 백신을 맞겠다고 했고 65세 이상 응답자 중에서도 70%가 동의했습니다. 30에서 49세는 64%, 50에서 64세는 59% 순이었습니다. 인종별로는 백인 응답자 중 67%가, 비백인 응답자 중 59%가 백신 접종에 동의했습니다. 또 도심 지역에 살수록 백신 접종에 동의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코로나19 핫스팟 지역에서 방문하는 여행객에게 자가 격리를 강제하기 위해서 체크포인트 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난 5일부터 7일까지 350대 이상의 차량을 확인하고 마스크 1,100개 이상을 배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당국이 지난 5일부터 뉴욕시로 진입하는 각 다리와 터널 등지에 체크포인트를 세우고 본격적인 단속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설치된 검문소에는 뉴욕시 보안관실에서 파견된 인력이 무작위로 차량을 정차시키고 현재 35개 주에 해당하는 자가격리 의무화 지역에서 24시간 이상을 체류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핫스팟 지역에서 오는 여행객들은 여행자 건강 양식을 작성할 것을 요청받습니다. 그동안 시행 결과에 따르면 5일부터 7일까지 4일간 350대 이상의 차량이 체크포인트에 정차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1,100개 이상의 마스크가 배포됐습니다. 양식 작성을 거부하는 경우 $2,000, 자가격리 규정 위반 시 $10,000까지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최근 뉴욕시에서 발생한 신규 코로나19 감염 사례 5건 중 1건이 타주에서 방문한 여행자라는 뉴욕시의 데이터에 따른 것입니다. 시 당국은 이번 체크포인트 운영에 빠르고 교육적이라는 자체 평가를 내렸습니다. 올해 상반기 미국에서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인이 5,800명에 달해 기록적인 증가를 보였습니다. 코로나19 대응 방식과 세금 문제에 대한 불만이 그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에는 규모가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뉴욕에 본사를 둔 벤브리지 회계사무소는 9일 올해 상반기 동안 미국인 5,800명이 시민권을 포기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습니다. 벤브리지는 해외에 거주하는 미국 및 영국 국적자들을 전문으로 하는 회계법인으로 미국 정부가 3개월마다 공개하는 미국인 시민권 포기 데이터를 조사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시민권을 포기한 미국인이 2,072명인 것을 감안하면 절반의 기간 동안 무려 3배에 가까운 이들이 시민권을 포기한 겁니다. 벤브리지는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와 코로나19 대응, 미국의 정치적인 정책과 함께 과도한 세금 부담 등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습니다. 벤브리지 회계사무소의 파트너인 앨리스터 벤브리지는 CNN에 이들은 이미 미국을 떠났고 모든 것을 충분히 즐겼다고 판단한 사람들이라며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 일어나는 모든 일, 코로나19 대응 방식, 현재 미국 정치 정책 등과 함께 종종 세금 문제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시민권을 포기하려면 $2,350를 내야 하고 미국에 있지 않다면 대사관에서 직접 신청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추세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면 또 한 차례 시민권을 포기하는 물결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민주당 대선 후보로 사실상 확정된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이 경합주인 펜실베니아와 위스콘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고 있습니다. 두 곳에서 모두 70%가 넘는 응답자가 미국의 상황이 점점 악화되고 있다면서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게 낫다고 대답했습니다. 9일 더힐에 따르면 CBS 유고부가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바이든 전 부통령은 펜실베니아에서 49%의 지지로 트럼프 대통령의 43%를 6%포인트 앞섰습니다. 위스콘신에서도 바이든 전 부통령은 48%로 트럼프 대통령 42%와 6%포인트의 격차를 보였습니다. 이 두 곳은 지난 2016년 대선 때 트럼프 대통령이 모두 승리했던 곳이지만 미국 코로나19 사태 악화와 경제 여파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것으로 보입니다. 펜실베니아의 75%, 위스콘신의 76%의 응답자는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혼란으로 미국 상황이 악화하고 있다고 생각했고 바이든 전 부통령이 이 상황을 관리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응답자는 두 곳 모두 47%에 달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낫다는 응답은 펜실베니아에서 37%, 위스콘신에서 32%에 그쳤습니다. 다만 경제관리에 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펜실베니아에서 46%, 바이든 전 부통령 45%, 위스콘신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47%, 바이든 전 부통령 43%로 근소한 차이로 앞섰습니다. 오늘 낮에도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어서면서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뉴욕과 뉴저지 일부 가구에는 여전히 전력 공급이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더위에 냉장고나 에어컨 사용을 못하는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이 90도를 넘어설 것으로 예보됐지만 아직도 뉴욕, 뉴저지 15만여 가구에는 여전히 전력 공급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말 사이에도 뉴욕과 뉴저지 일원에서는 열대성 폭풍 이사이아스로 인한 피해 복구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9일 PSEG-LI 측은 피해를 입었던 롱아일랜드 지역 42만여 가구 중 아직도 6만여 가구의 전력이 복구되지 못한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 뉴저지에서는 4만 5천여 가구에 전력이 공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뉴욕시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에 전력을 공급하는 콘 에디슨 측은 아직까지 웨스트체스터 카운티 3만 5천여 가구와 퀸즈 1만 1천여 가구가 수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전력회사들은 이번 폭풍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예상보다 크다며 쓰러진 나무 잔해들을 제거하는 작업에 시간이 소요된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 9일까지 복구가 진행됐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오늘까지도 정전이 계속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콘 에디슨 측은 정전으로 인해 음식물이 상하는 피해를 입은 주민은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웹사이트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당국이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식당 등을 대상으로 최대 $1,000의 보조금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코로나19 안전 수칙을 준수하기 위해 개인 보호 장비나 위생 용품을 구입한 식당 업주들에게 $1,000를 상환해주는 세이프 다인 OC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앤드류도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부위원장은 보조금을 지원받은 음식점을 웹사이트에 게시해 모범 식당임을 알리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식당들이 안전수칙을 준수할 것을 기대했습니다. 보조금은 연방정부로부터 받은 코로나19 구호기금 $1,000만 지원되며 업주들은 웹사이트 safedine.oc.com을 통해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사우스다코타주에서는 모터사이클 랠리가 열립니다. 무려 25만 명이 몰리는 대규모 행사에 코로나19 확산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총 10일간 사우스다코타주에서 열리는 모터사이클 이벤트 스터지스 랠리에는 25만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시작된 이후 미국에서 열리는 가장 큰 규모의 행사지만 행사 주최 측이 참석자들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제대로 고지하거나 지키지 않고 있어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사우스다코타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총 9,371명으로 전체 인구의 1%에 불과하지만 랠리 참석자의 대부분은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는 지역의 주민들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앤드류 쿠오모 뉴욕 주지사가 사회적 거리두기 규정을 위반하는 퀸즈 지역 식당과 주점 등을 집중 단속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뉴욕주는 지난 7일과 8일 이틀간 식당과 주점 등을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주 전역에서 60곳이 적발됐고 특히 퀸즈 지역에서 연이어 최다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일 쿠오모 주지사는 이와 관련해 퀸즈 지역의 식당과 주점 등에 대한 보다 철저한 감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7일 필머피 주지사는 뉴저지 주정부에 등록된 3에서 10세대로 이뤄진 소규모 아파트 소유주에게 4월에서 7월 사이 받지 못한 렌트비를 지원하는 스몰 비즈니스 랜드로드 비상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소규모의 주거 건물 소유주에게 4월에서 7월 사이 받지 못한 렌트비를 지급하고 대신 밀린 렌트비와 연체 수수료 등을 청구하지 않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신청은 오는 19일 오전 9시부터 26일 오후 1시까지 SLEG 프로그램 안내 웹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뉴저지 클러스터에서 20대 한인이 단속에 불응하고 경찰을 차에 매달아 운전해 부상을 입힌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6일 클러스터 경찰은 파라무스에 거주하는 24세 한인 남성 이모 씨를 경찰 가중폭행 및 차량에 의한 폭행, 난폭운전 및 체포 불응 등 5개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6일 클러스터의 클러스터닥 로드에 세워져 있는 도로 진입 금지 표지판과 경찰 지시를 무시하고 주행하다가 적발됐지만 단속하던 경찰을 문에 매단 채 도주하려다 결국 체포됐습니다. 피터 뉴섬 워싱턴 DC 경찰청장은 9일 새벽 0시 30분께 워싱턴 DC 동부 그린웨이 지역에서 100여 명이 모인 친목 모임 중 총격이 발생해 21명이 총상을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중에는 11명의 여성과 2명의 10대가 포함됐고 이 가운데 17세 남학생 1명은 총격을 당한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섬 청장은 적어도 3명이 동시에 별도의 지점에서 총격을 벌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대체로 화창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9도, 섭씨 32도, 밤 최저 기온은 75도, 섭씨 24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목요일 역시 때때로 천둥 번개와 함께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즐거운 저녁 되시기 바랍니다.